많이 좋은 사람이나 적게 좋은 사람이나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존경받고 성공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제가 이 연설을 마치면 우리 포항에서 동해에 잠수함을 초계하러 하는 임무를 맡았던 우리 초계기가 떨어져서 네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조문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에 제가 이따 조문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하면 묵념도 많이 하셨겠는데 네 분의 우리 해군 초계기로 사고로 돌아가신 네 분의 우리 군인들, 조종사들 여러분들 명복을 비는 묵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자 이기자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외칠 테니까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 오늘부터 친구, 친척, 동창 이런 데 전화를 한 통 하시겠어? 안부를 좀 물어요. 우정도 쌓고 효도도 하고 동기간 우애도 다지고 그래서 투표 몇 번 김문수 해서 나라 살리자고 전화 좀. 하루는 늘 네, 우리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도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곳 중앙상가를 꽉 메워주신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막으러 온 거 맞죠? 먼저 오늘은 포항의 초계기 추락사고로 4명의 대한민국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국군 장병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제가 지난 2022년에도 이 자리에 섰지만 그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왔니다. 우회됐는겨? 와이라는겨? 속이 터져가지고 집안에 있으려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범죄자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그저 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오늘 너들은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의 민주당 한 짓거리를 보셨죠? 국회 민주당의 가장 근간인 삼권분립, 행정과 입법과 사법은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만이 한 사람의 모든 권력이 모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짓이기고 지난 몇 년간 아주 형해화시키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있는 입법부
국회, 그곳은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오로지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온갖 특검법을 일방통행, 일방독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정부에서 일하려고 하는 국무위원들, 장관들 줄줄이 탄핵시키는 거 보셨죠? 자기 범죄 조사했다고 검사들 탄핵시키는 거 보셨죠? 그래서 꼼짝도 일도 못하게끔 이 나라 제대로 일하려는 건 다 막아냈습니다. 행정부를, 국정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사법부, 여러분, 우리 살다가 억울하면은 야, 법 앞에 가자, 법 앞에서 심판받자. 왜 그러겠습니까? 법은 마지막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판단해 줄 거라고 우리 온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 바로 사법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어땠습니까? 자기한테 무죄 판결 안 내렸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 뜻대로 자기한테 좋은 판결 안 내려줬다고 해서 대법원 판사들을 청문회에 부르고 망신 주고 자기 조사하는 검사들로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이 무슨 뭐 형수 욕설이니 검사 사칭이니 뭐니 벌써 정가자랍니다. 예, 정가자랍니다. 이런 거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그저 활개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이런 상황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이런 개인적인 인간 되지 않은 이 모습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렇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근간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또 설상가상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자기하고 관련된 모든 재판 중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범죄 혐의가 많지요. 그거 모두 아예 죄 자체를 포항말로 까미떼뿔 합니다. 아예 삭제하고 지워버리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뭔 아수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입법사법행정을 한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방탄복 입고 방탄 유리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어느 유세에서 방탄 유리친 거, 총을 쏠 사람도 총을 맞을 사람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하느냐? 왜 쇼를 하느냐? 방탄복을 안에 입어야지 왜 그렇게 밖에 보이게 입으면서 쇼를 하느냐고 했더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를 협박하는 선동 혐의가 있다고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김정재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많이 쫄고 있습니다.
많이 겁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협박하고 고발하고 또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준석 후보 무슨 기사를 쓰면 지금 그 기자들도 모두 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재의 전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이재명을 막을 사람,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김문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분들 계셨는데 요새 파도 미담뿐이지요. 알면 알수록 진국입니까? 진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 20대 때 영천 사람인 건 아시죠? 오늘 영천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왔다나 마에게 포항에 영천 사람 이래 많았습니까? 영천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꽃길, 편한 길, 쉬운 길 택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때 노동자의 삶을 알기 위해서 공장에서 노동자로 용접공으로 미신공으로 7년이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했습니다. 쉬운 길 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2번 가고 그 좋다는 서울대 2번이나 잘렸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서민과 함께 살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뜻을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은 강직하고 꿋꿋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치 입문에서도 어디에 출마했느냐? 영천 사람이 영천에 출마하지 않고 경기도 부천 누구 꺾은 줄 아십니까? 누구와 싸운 줄 아십니까? 민주당의 8선 9선이라는 박지원을 꺾고 경기도 부천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도 박지원을 꺾는다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전의 용사입니다. 박지원을 꺾고 국회의원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누구 꺾은 줄 아십니까? 유시민을 꺾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시민 말 많죠? 위선 덩어리죠? 대한민국에 대학 못 나온 여성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혼 생활해가지고 애 잘 키우고 하는데 뭔 대학 지식이 뭐 그래 필요합니까? 지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 장기에서 장기 초등 중등 나와도 중학교 나오셨는데 저 잘 키웠습니다.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중학교 나와도 우리 아버지 비판할 거 다 합디다. 유시민이 지모 노동자 여성 약자를 위한다면서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위선적인 그 모습이 오늘 들통났습니다. 민낯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런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우리 김문수 후보한테 그때 빡조가리 나서 졌습니다. 졌어요. 그때 지금 억울해서 지금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가짜 진보, 입진보들 우리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저거편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 그렇게 3번의 국회의원, 2분의 경기도지사 하면서 유능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택의 삼성 반도체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판교 IT 밸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시 개발하면서도 누구처럼 개발 비리 없었습니다. 돈 한 푼 받았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네, 아직도 24평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길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비교만 해봐도 이재명 막을 사람은 김문수 뿐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 저희가 당연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도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의 영일만 대교 18년 동안 수건사업이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4,55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어떤 노선이 가장 좋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을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이거 중단될까봐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포항시의 영일만 대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대교 안에 놔서 하나 명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게 수조에 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우겨우 따놓은 예산, 이게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서 나라도 살려야겠지만 우리 포항 경제 살려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뭐냐? 투표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늦게 출발해서 처음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우리는 상승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락세입니다. 깜깜이 선거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투표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전투표 걱정돼서 못하신 분 많죠? 본투표 반드시 해야겠죠? 여러분, 내 혼자만 해서 안 됩니다. 앞집, 옆집, 뒷집 하고 확인하고 전화하고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포항에서 8080 이뤄냅시다. 80% 투표하고 80% 투표해서 우리 포항에서 기적을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우리 포항이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지, 얼마나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도시인지 우리의 힘을 이번 6월 3일 보여줍시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제가 80으로 외치면 80으로 답해 주십시오. 80! 80! 80! 대통령은 김문수! 대통령은 김문수! 대통령은 김문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김정재 의원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대통령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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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이시면서 부산 진을 4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현성 국회의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천 지역의 삼선 의원이신 송원석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네, 다음 유세는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이시면서 포항남 울릉 이상희 국회의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손을 들으세요! 대통령! 대통령! 더 크게 합시다! 대통령! 김문수!
다시 한번 김문수 반갑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구국에 대의에 선 포항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뽑아주신 국회의원 이상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대학생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해서 차별을 받는 세상이 그 세상이 올바른 세상입니까? 유시민이라는 작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분수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영부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는 세상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시민이라는 작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라는 작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동지 여성을 여고를 졸업하지 못한 여고 중퇴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권양숙 여사에게도 유시민이라는 작자는 똑같은 논리와 잣대를 댔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시민은 김문수 후보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이라고 차라리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라는 그 사람이 평생을 사랑하고 평생을 아껴왔으며 평생의 동지였던 그 부인에게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모르는 고등학교를 남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폄하를 하고, 이런 이종적이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 집단이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에게 우리의 대한민국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국의 대회에 선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 1950년 형산강은 핏빛으로 물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 형산강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리되어진 그 몸을 형산강 핏빛 물빛에 내던졌습니다. 1969년 박태준 회장은 북촌동 머리발에서 우양우를 이야기하며 제철보국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낚기 위해 우양우 정신을 불렀습니다. 포항제철을 만들지 못하면 저기 보이는 저 바다에서 우리는 빠져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포항입니다. 오늘날 조국 근대화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던 그 모토가 포항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보수의 성지 포항입니다. 보수를 지켜내는 포항의 시민들은 애국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자에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떨어진 자에게 잘못하면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을 사칭하고 형수를 용역했으며 대장동 백현동의 부정부패가 그런 자에게, 정과 사법의 차법에게 우리는 지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던지겠습니까?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가들을 끌고 아들은 수셔대고 본인은 그렇죠. 이런 무상식한 범죄자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런 필요한 가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8125번입니다.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대권의 주자가 아니라 바로 잡범이며 대한민국을 낙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농후한 자입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여기 보수의 성지인 포항에서 국의 결단도 가득한 여러분의 그 의지와 뜨거운 가슴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막아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김문수!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저는 항만하역 노동자 출신입니다. 추운 겨울 저 포스코 신앙무대에서 저는 12시간 막교대를 하는 항만 노동자였습니다. 그것이 40년 전입니다. 저는 그 40년 전에 춥고 추운 그 부둣가에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동을 이야기했고 서민을 이야기했으며 약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아침에 퇴근을 하는 길에서 우리는 김문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은 우리 같은 약자들, 우리 같은 노동자는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으며 그의 말을 듣고 하루를 생활했습니다. 40년 전에 김문수는 서민의 희망이었고 노동자의 희망이었으며 우리들의 보상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6월 3일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다 같이 혁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희 의원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의성 청송 영덕굴진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경북도당위원장이신 박형수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상주 문경 지역의 삼선 의원이신 이미자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안동 예천 지역의 재선 의원이신 김형동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네, 우리 박형수 도당위원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 여러분, 경북도당위원장 박형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이 열기를 김문수 당선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지요.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연설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요, 꼭 하다 보면 후보님이 들어오십니다. 후보님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김문수 하면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를 계속 연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야, 포항 시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울진에서 유세를 하고 왔는데요, 울진 생기고 난 이후로 사람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랬거든. 이거 반도 안 됐어. 야, 포항 시민들 정말 이 열기로 저는 반드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지난 3년 동안 민주당과 이재명이 저지른 폐악을 보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탄핵을 31번 했고 특검을 40번 발의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윤석열 정부 전까지 탄핵이 21번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31번을 한 겁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면 탄핵이고 자고 일어나면 특검인 겁니다. 거기다가 하다가 지금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아예 재판을 정지해버리겠대요. 아니, 모든 사람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이걸 깨뜨리고 오려고 하는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는 걸 여러분 두고 볼 수 없으시지요? 절대로 안 되겠지요? 포항 시민이 막아주시겠지요? 자, 우리 김문수 후보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열심히 달려오시고 계신데요. 김문수 후보는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 중에서 약자와 노동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정부패로 가득 찬 이재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청렴결백한 김문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한 번 더 크게 김문수! 네, 포항시민 여러분, 저는 포항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네, 포항시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를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김문수 후보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함성과 심찬 박수로 김문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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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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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김문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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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포항시민의 삶과 마음을 담아 김문수 후보께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평생 서민으로 살아온 김문수 후보에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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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리 김봉란 어르신께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90세이신 김봉란 할머니, 예. 네, 계속 우리 죽도시장에 40대 우리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 네, 우리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청년을 대표해서 꽃다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할머니 백집 사장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이승민 학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교 이승민 학생, 네, 고맙습니다. 김문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께서 꽃다발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박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강래희 박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고 한동대학교 석자교수인 김순건 박사님께서 요번에는 꼭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응원 나오셨어요. 김문수 화이팅! 여러분들 6월 3일날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지켜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포항이 아주 꽃다발도 제일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셨네요. 여기 아주 그냥 위에 쇠를 생산해서 이렇게 아치도 멋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루미나리에도 번쩍번쩍하고 포항이 역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계엄이다 또 탄핵이다 포스코도 요즘에 중국 철강이 워낙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절대로 계엄하지 않고 우리 정치도 잘하고 또 경제도 살리고 이 장사도 잘 되게 하고 포스코도 반드시 잘 되도록 살려내겠다 다짐을 가지고 우리 포항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여러분의 모습 우리 김정재 의원님과 이상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경북의 국회의원들 다 오셨습니다. 두 분 나오시죠. 조금 앞에 나오시고 우리가 모두 우리 국회의원들 주호영 국회의원도 오셨는데 전부 다 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짐하는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네, 포항 시민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후보 절 받아주십시오.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주십시오. 대통령! 대통령! 예,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항은 해병 1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동해를 지키는 우리 포항에 아까도 오니까 해병대가 많이 있던데 우리 어릴 때 저는 영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도 해병대에 갔다 온 많은 우리 형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정말 포항은 씩씩한 곳, 씩씩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요즘 어렵습니다만은 포스코는 대한민국 산업혁명의 그 기적을 상징하는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포스코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포스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포스코와 우리나라 제철 확실하게 이 어려움을 딛고 더 첨단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대통령! 우리 김정재 의원하고 이상희 의원 두 분 나와보시죠. 예. 우리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두 분이 애를 많이 써오셨는데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3번이나 여러분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의원님 두 분 말씀하시는 걸 100% 제가 전부 따라갈 테니까 한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 이번에 확실히 이재명 막을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영천이나 포항이나 그거가 그거지요. 우리 동네 분이십니다. 우리 영일만 대교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 병원 의과대학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포스코 제철 산업
2차 전지 살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역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굽니까? 김문수 확실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이상희 국회의원님 여러분 뽑아주셨죠? 이상희 국회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6.3이 새로운 대통령은 누굽니까? 대통령! 김문수! 6.3이 우리는 꼭 선택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동참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대통령! 여러분, 제가 우리 김정재 의원님과 이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스코를 다시 살려내고 또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 수소산업 기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여러분 또 영일만 대교, 이 대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하시던데 제가 반드시 이 영일만 대교 반드시 건설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포스코는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제 고향의 영천 출신들도 거의 포스코로 많이 와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모도 이 포항에 시집 오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여기 포항에서 많이 사는데 포항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덕택에. 근데 요즘에 포스코가 어려우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 대한민국 산업혁명의 상징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반드시 포스코 잘 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 선거 때 하면은 전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선거 끝나면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거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한다면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 받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거 기소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검사 탄핵하는 거 보셨죠? 이 민주당에서 검사를 막 탄핵해요. 자기를 죄도 없는데 왜 기소를 했냐 이렇게 탄핵하더니만 이번에는 선거법에서 거짓말죄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죄가 유죄로 판결이 나니까 대법원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왜 자기를 기소를 하느냐, 유죄 판결을 하느냐 해서 검사도 전부 검수완박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다 탄핵하고 검찰 수사권을 다 뺏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적반하장의 적이라는 것은 도둑놈 적자입니다. 도둑놈이 경찰 곤봉을 뺏어가지고 도둑이 오히려 경찰 곤봉으로 경찰을 두들겨 패는 이걸 적반하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되죠. 이게 잘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속이 벌벌벌 떨려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연설을 해요. 방탄조끼를 입고 연설해도 속이 안심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방탄조끼 입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가 없어요. 안에 조끼 있는데 이거 벗어도 뭐 조끼가 런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고 여러분이 바로 제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를 입고도 불안하니까 이제는 방탄 유리를 덮었어요. 방탄 유리를 덮어서도 소용없어요. 겁이 나니까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요. 바로 자기가 죄를 지었던 공직선거법의 거짓말죄, 이 거짓말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선거 때 그래 거짓말을 마음대로 시키도록 하는데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시켜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김문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조그마한 거 하나 개발하고 전부 그 주변에 공무원들이 다 구속되고 또 심지어는 수사받다가 전부 다 갑자기 유서를 쓰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의 경기도지사 초대, 그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 했던 전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유서를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지사하고 시장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뭐 개발도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이 한 것보다 수십 배를 더 넓은 땅을 개발하고 GTX라는 철도도 제가 한 거 아시죠? 철도도 하고 국가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평택에 120만 병 유치하고 또 예 여기 갈까요? 예 그리고 예 뒤로 좀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또 저 파주에 LG LCD 단지 다 개발했지만은 저는 한 사람도 제가 개발한 문제 때문에 구속되거나 감옥 가거나 이런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기업을 살려내고 또 많은 기업을 외국 나가는 것을 붙들어 놓고 또 외국에 나간 기업이나 외국의 좋은 기업을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불러들여서 이 기업이 많고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저는 이렇게 학원사 서점이나 옛날 저도 서점을 했어요. 그런데 서점이나 저 재화 건강지화도 여기 있네요. 재화 또 여기 헤어 이런 자영업자가 잘 되도록 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그래서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가 돌아가려면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많은 기업을 살려보고 또 경제를 살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일자리의 43%를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8년 동안 대한민국 일자리 43%를 제가 만들어냈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더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제 딸이 자랑스럽다고 썼죠.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됐어. 벗으면 안 되고. 자, 제가 그래서 제 딸은 사회복지사인데 제가 사실 대목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때는 결혼할 때는 제가 워낙에 돈도 없고 힘든 때가 돼서 제 아내는 이 예식장도 없고
그냥 교회 조그마한 이런 교육관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건물에 거기에서 결혼을 했고, 예식장이 없을 뿐 아니라 제 아내가 드레스, 웨딩 드레스도 못 입었어요. 드레스 빌릴 돈도 없어서 저는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첩장도 못 만들고 그냥 제가 공장에 다니다가 해고가 돼가 잘려가지고 했는데, 전부 그 주례하는 사람 또 해고된 노조위원장, 또 사회 보는 사람 또 해고된 사람, 그리고 하객들도 전부 경찰관들이 그때는 제가 후보님 결혼식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혼했다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데모하든가 싶어가지고 전부 나와가지고 이 전투 경찰들이 4대가 와가지고 전부 하객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제 딸이에요. 제가 아기 낳고 4살 때 감옥 가가지고 또 2년 반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제대로 잘 보살필 힘도 없었는데, 제 아내가 전부 살림 살고 요 조그만한 책방을 하나 해가지고 제 옥바라지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저를 다 이렇게 기다려주고 아이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제 딸이 잘 커서 대학을 갔는데 제가 자꾸 사회복지를 하라 그랬어요. 사회복지사가 되면은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딸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또 남편이 또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회복지사 월급이 적고 이러니까 다 굶어 죽는 줄 아는데, 저는 하여튼 제 딸 보고 그러면 남편 될 사람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사랑한대요. 사랑하면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낳고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그냥 아이들 잘 키우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키우고 있는 우리 딸, 그리고 지금은 또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어르신들 봐주는 주간 돌봄 센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한 번도 누구 보고 욕하는 것도 없고, 그런 막말 안 하고, 제 딸은 도박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제 딸은 착실하게 아이 키우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제 딸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 제 아내는 제하고 공장 다니다가, 저는 한일도로구라고 면도 날 만들고 자크 만드는 공장의 위원장이고, 제 아내는 구로공단에 세진전자라는 데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까처럼 웨딩드레스도 하나 못 입고,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낳아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제가 감옥 가면은 살림 다 하고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또 어려워서 수배당하고 잡혀갈 때 같으면은 제 아내가 처녀 때, 제가 총각 때 잡혀가서 삼천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제 아내가 숨겨줬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여고를 나왔어요. 순천 여자예요. 그런데 제 아내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민주당에서 아주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람도 또 경주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야. 무슨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어떻고 한데, 여러분 저는 7남매가 있는데 다 우리 집에는 큰 누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우리 형님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 온 사람은 7남매 중에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 고등학교 나와서 잘 살고, 초등학교 나와도 잘 살고, 저보다 다 부자고 다 잘해요. 더 착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벌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사람, 이 학벌 사회를 반드시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공장에 다니고 노동조합하고 공장 다녔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직업을 공장에 일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저는 공장에 7년이나 다녔습니다. 저 봉제공장, 청계천에 봉제공장 거기에 시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장 다니는 것이 절대 천한 것이 아니고 저는 노동이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신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거나 자기가 대학 나오고 좀 뭐 안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멸시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 고귀하고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헌법에 나온 것처럼 그 누구라도 학벌을 가지고 차별한다거나 또 공장에 다닌다고 멸시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직업의 귀천이 없고 또 제 아내도 저하고 같이 구로공단에 노조위원장 하던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여자인데 순천여고를 나온 다음에 공장에 다니다가 노조를 하고 저는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졸업도 못하고 제 아내와 공장에 다니면서 노조위원장 이 한일도 그렇고 문막에 와 있는 저기 위원장 하다가 제가 둘이 만나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뭐 완전히 붕 떠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뭐하냐 하는데 저는 7남매인데요. 우리 큰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우리 7남매 중에 대학 온 사람은 저밖에 없고 전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해요. 대학에 온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나왔다고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7남매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해요, 지금. 진짜예요. 우리 7남매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하고 딴 사람은 저보다 다 집도 더 크고 잘 살아요. 저보다 나아요. 이 학벌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제 아내를 만났느냐. 이 노조위원장 하다가 만났는데 제 아내는 제가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잘리고 제 아내도 노조위원장 하다 둘 다 잘렸어요. 노조한다고. 둘 다 잘라버렸어요. 그걸 둘 다 잘려가지고 근데 저는 삼청교육 대상, 삼청교육 알죠? 군부대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봉체조 시키고 삼청교육 가는 잡힐 대상이 돼가지고 그때 근로감독관 제가 해고가 돼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서를 냈더니만 야, 김 위원장 빨리 도망가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계엄해서 당신 잡아갈 거라고 그래서 얼른 미리 이야기를 해줘가 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동생이 자취하는 그 어떤 다락방에 하나 있어요. 거기 숨어가지고 있다가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는 청첩장이 없었어요. 전부 해고자, 공장 다니다가 잘린 사람들 해고 청첩장도 없고 제 아내를 드레스도 환불 못 해줬어요. 제 아내에게 예식장도 못 빌리고 저는 어떤 교회 교육관 조그만한 데서 우리 공장 다니다가 잘린 사람들끼리 모여가 잘린 사람이 주례 보고 잘린 사람이 사회 보고 하객도 전부 잘린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하필이와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하냐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반대해요. 그래서 저는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단칸 셋방에서 아이 낳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봉전동 상곡대기 단칸방에서 사는데 힘든데 제가 또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감옥에 잡혀가서 또 2년 반이나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저기 광주교도소부터 저 목포교도소, 전라도교도소 이런 먼 데를 보내가지고 면회 못하게 하고 그 먼 데까지 제 아내가 우리 딸 하나 데리고 그냥 내 딸 데리고 오지 마라 근데 딸 데리고 그 면회 오는 데까지 오고 자기 또 장사해서 조그마한 책방 하나가 먹고 제 수발도 들고 먹고 살고 애 키우면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 아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면 저는 총각이라 소리를 못합니다. 제가 맞습니까? 밖에 나가면 총각이라 그래가지고 여배우를 울리고 다니는 사람이 맞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저는 김문수! 대통령! 제 아내와 제 딸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제가 남편으로서 뭐 예식장에서 또 결혼도 못하고 청첩장도 없고 또 드레스 한 번 못 입혀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드레스 입고 한번 결혼식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지사한테.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드레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있으면 되지 무슨 드레스가 필요하냐. 제가 청첩장 없이 결혼하니까 그때 전투경찰 이 닭장차 있잖아요. 닭장차가 4대나 우리 그 교회 교육관 이놈들이 분명히 위장결혼이다. 그때는 위장결혼이 있었어요. 그래가 결혼한다 그래놓고 밖에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러고 전두환 물러가라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위장결혼이니까 경찰들이 꽉 와가지고 경찰들만이 하객이 많고 나머지 하객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좋은데 감옥 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또 감옥에서 2년 반 했는데 우리 딸 조그만한 거 4살 된 이런 애 데리고 그래도 노동운동 한다고 그때 다른 데로 열심히 해서 제 아내도 구치소가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에만 저하고 같이 한번 가고 제 없을 때 또 가, 제 감옥 가실 때 또 하고 제 경찰서 유치장만 2번씩 열흘씩 2번이나 가서 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아내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제 아내는 저의 동지고 또 저에게는 가장입니다. 저는 제대로 집안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데모하고 돌아다닌다. 저는 돈 있으면 전부 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 먼저 줘버리고 나한테 돈 들어왔다면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와야 되는데 집에 안 가져오고 나는 다 써버리고 그 어디 썼냐 그러면 뭐 누가 뭐 해고된 사람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러면 제 아내 말이 그럼 가정은 누가 돌보느냐. 가정은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한 유시민이라는 사람 잘 알아요. 제가 도지사 2번째 나왔을 때 저하고 같이 경기도지사 둘이 붙었는데 제가 이겨버렸어요. 제가 도지사 되고 그 사람 떨어졌어요. 그 여동생은 또 제가 감옥 갈 때 저하고 같이 공범이 되고 같이 감옥에 갔던 여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둘이가 다 잘하고 제 아내도 잘하고 다 잘하는.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 잘 알고 제 아내가 누군지 제가 누군지 다 잘 아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 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보고 제가 왜 저렇게 또라이가 되느냐가 제 뇌가 이상해.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나보고 진단을 내가 뇌에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제 아내 보고 제 아내가 완전히 붕 떠 있다 그래요. 제 아내가 땅바닥에 서 있는데 그걸 붕 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북한에다가 돈을 100억이나 갖다 주고 지금 밑에 사람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가 감옥 가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국회의원만 자기들이 많은 게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도 다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되는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특검하고 그러면 여러분 상권 분립 아시죠? 상권 분립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죠. 입법은 국회고 행정은 대통령과 장관이죠. 사법이라는 건 대법원장과 각 판사들이죠. 근데 이런 거 다 그냥 혼자서 국회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탄핵하는 게 아니고 국회와 이제 이런 사람 대통령식이면 대통령도 하고 대법원장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탄핵도 하고 대법관 수를 30명,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고 또 자격 없는 변호사도 안 하는 사람을 대법관을 시키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괴물 독재입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어서 가지고 자기 재판받는 5개 자기 대통령 되면 다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죠? 이걸 바로 방탄 괴물 총통 독재라 그럽니다. 총통이라는 거는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를 다 들어주고 있는 걸 총통이라고 그래요. 괴물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해괴 망치강 독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물 독재라고 합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